네, 안녕하십니까.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북꿈사 TV의 윌키입니다. 자, 오늘은 9월 4일, 일요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면 또 추석 연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를 또 지나고 나면 찬바람이 또 불태고 또 어느덧 10월을 맞이하면서 또 4분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4분기는 아마 또 금방 또 지나가죠. 또 연말 분위기에 또 휩쓸리다 보면 그러면 또 어느덧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많은 것들을 일단 했고 진행을 했지만 물론 지금 가장 생각이 나는 거는 그래도 올해 이렇게 북금사 TV를 개국을 해서 영상을 약 한 170여 개 이상 올렸다라는 것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북금사 TV는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제 나름의 어떤 목표로는 끝까지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어떤 정보에 크게 미치지 못할지언정 북금사 TV 늘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방송을 구독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고 나면 혹시라도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을 시작을 할 건데요. 어찌됐든 잠깐 최근 시황을 말씀드리면 역시나 미국도 그렇지만 국내 증시에서도 9월은 항상 잔인한 달이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분기 이 마지막 달인데다가 특히나 미국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증시에서도 딱 엿볼 수 있는 게 이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일단 곳곳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물가 급등에 대한 이 압력은 최근에 유가 하락과 어찌됐든 이 경기 침체로 인한 어떤 수요 부진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일단 물가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될 국면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자, 문제는 앞으로 그래도 이 미국도 그렇지만 국내도 이 기준금리에 있어서는 이 강하게 지금 인상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충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또 큰 문제는 이 고환율에 대한 충격인데 이러한 어떤 두 가지 부분에서 하반기 증시도 녹록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난번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국내 증시의 시총 상위주들이 지금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이 발표할 때쯤이면 역시나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신규 매수라든지 추매 아니면 어떤 뭐 투자의 방향에 있어서 이 공격적인 투자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하시되 조금 방어적이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삼박자 재무 그리고 실적 그리고 배당 이 삼박자에 걸맞는 그런 어떤 회사들의 잠시 피신에 있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북금사 TV 그리고 저 윌키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어떤 투자 방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늘상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종목 분석 영상이고요. 예전 3월에 제가 해당 종목을 분석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벌써 한 4, 5개월 이상 지났네요. 그죠?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역시나 앞으로 있을 어떤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도 무엇보다도 실적이 가장 우선시해서 투자에 임해야 하는 만큼
실적과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는 무관하게 실적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어떠한 이 경기 방어 섹터에서 제가 종목을 골라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어느 정도 실적 성장을 낼 수 있음이 일단 확실하다. 일단 그런 판단이고, 조금 아쉬운 거는 뒤에서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배당만 조금 더 갖춰지면 상당히 이 투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해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해당 종목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 관심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주가 행보는 상당히 조용하게 아마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상승을 하더라도 급등이라든지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조용한 상승, 계단식 상승, 떨어지게 되더라도 뭐 지금 현 시점에서 크게 주가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지부진해질 수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당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앞으로 증시가 상당히 출렁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술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멘탈을 강하게 가지심이 옳을 것 같고, 이런 어떠한 방어적인 어떠한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할지언정 나중에 이 순환매로 이 해당 종목이나 해당 섹터가 매수 물량이라든지 어떤 거래가 트일 때 반드시 수익 내고 나오겠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홀딩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선정한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이 코웨이 뭐 다 아시죠? 자, 제가 소제목으로 불안할 땐 실적이 우선이다 라는 어떠한 소제목을 달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금리 인상기, 그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어떤 경기 침체, 물론 뭐 지금도 사실 경기 부진과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시그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앞으로 있을 이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좀 불안하다, 그러다 싶을 때는 반드시 실적이 우선이 되는 기업에 투자하라. 자, 그런 어떠한 생각에서 해당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자, 코웨이에 대해서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웨이의 이 사업 내용입니다. 자, 1989년 창립 이래 1998년 혁신적인 렌탈 비즈니스 개념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정수기, 그리고 공기청정기, 비대 등 환경가전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환경가전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 연수기에서 매트리스, 의류청정기, 전기레인지 등으로 렌탈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해외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2021년 12월 말 현재 국내 기준 약 650만 렌탈 및 멤버십 계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렌탈 사업 부문 매출이 이 코웨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런 코웨이와 같은 이 렌탈 사업부를 주로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 자, 렌탈 계정 수와 매출이 비례한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매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웨이의 현재 이 실적과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1분기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1분기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1%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7.3% 증가를 했는데,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올 2분기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 2분기는 매출액 9,78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760억 원으로 5.7%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325억 원으로 14.4% 증가를 했는데요. 자, 1분기, 2분기 토탈해서 22년 상반기와 관련된 실적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1조 9,06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4% 증가한 3,487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0.7% 증가한 2,67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잠깐 보시면 1분기 대비 2분기가 조금 더 실적이 괜찮았죠. 그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도 8%나 증가를 했고, 자,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매출액 증가 분 대비해서 조금 부진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2분기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증가한 괜찮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자, 22년 2분기 이 코웨이의 이 국내외 이 고객 총 계정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8만 계정 늘어난 이 944만 계정입니다. 참고로 국내 총 계정 수는 현재 656만 계정인데,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을 때 21년에 총 계정 수가 약 650만 계정이었잖아요. 그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 국내 이 총 계정 수의 증가세는 어느 정도 지금 정체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해외 관련해서 이 계정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법인에서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해외 법인 매출액은 3,5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를 했고요. 말레이시아 법인과 이 미국 법인 매출액이 2,747억 원, 537억 원으로 각각 16.1% 그리고 50% 증가하는 상당히 놀라운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참고로 코웨이의 해외 법인 총 계정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8.3% 증가한 288만 계정으로, 이 코웨이의 실적 성장세의 가장 큰 원동력은 이 해외 법인의 성과라고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코웨이가 환경 가전 사업 부문 안에서도 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가 히트를 치면서 이 환경 가전 사업 부문의 매출을 5,73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상당히 놀라운 실적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포함한 22년 상반기 실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실적에 있어서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역시나 첫 번째는 해외 법인의 성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환경 가전 사업 부문의 성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윌키가 생각하는 이 코웨이의 이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리오프닝 수혜로 국내외 견조한 실적 성장 전망이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리오프닝 수혜주 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이 코웨이 같은 이 렌탈 이 사업부를 주로 영위하는 어떤 이런 업체들이 이 리오프닝 수혜를 받는 건 당연할 것이고, 뭐 이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향후에 어떠한 실적 성장 전망세가 기존의 어떤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상당히 지속적이다, 이런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 투자 아이디어를 꼽아봤고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증시 변동성이 앞으로도 계속 우려가 되는데, 이런 어떤 증시 변동성 우려로 인한 이 실적 중심의 이 투자 포커스가 현재 필요하다. 그죠? 자, 지금 코웨이의 올해 이 실적 컨센서스 FN 가이드 보고에 따르면, 이 코웨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7% 그리고 영업이익은 8%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떠한 기업들의 올해 실적 컨센서스보다도 코웨이의 어떤 실적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뚜렷한 어떤 성장을 지금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경기 침체, 앞으로 있을 어떤 증시 변동성에도 일단은 실적 우선의 어떤 투자를 지향을 한다면, 역시나 코웨이 같은 이런 올해 실적 성장이
확실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로는 1분기 대비 2분기에 이 수익성 성장이 회복되는 추세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앞서서도 보셨던 것처럼 자 22년 1분기에 이 코웨이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가 크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으로 성장하는 상당히 수익성이 회복되는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도 견조하게 유지될 경우 상당히 메리트 있는 어떠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코웨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22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대 성장을 했는 반면에 자 2분기 22년 2분기에는 5%대 성장으로 지금 수익성이 상당히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인상적인 포인트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경우에는 투자 메리트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앞서서도 살펴보셨던 것처럼 환경가전사업 부문이 상당히 이 발굴에 어떤 그 실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어떤 혁신 상품이 주요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역시나 이 얼음 정수기가 대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웨이라면은 앞으로도 이 혁신 제품 개발에 상당히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BTS 어떤 그 마케팅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어떤 실적 부분도 상당히 견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투자 아이디어로 자 코웨이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해외 사업의 어떤 성장세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꾸준하다. 자 말레이시아와 관련해서는 자 렌탈 계정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매출이 2,747억 원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6.1%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이어가지고 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영업이익은 조금 부진한 실적을 거뒀지만 매출 성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자 2분기 이 태국의 이 렌탈 계정이 무려 39%나 증가한 11만 8천 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업 부문은 꾸준하게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일어났던 말레이시아나 이 태국과 같은 금융 후진국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성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떠한 전망 또한 상당히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투자 아이디어로는 역시나 코웨이 하면 높은 ROE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률에 대한 이 유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어떤 그 코웨이를 분석한 대다수의 유튜버들도 이 코웨이라 하면 높은 ROE를 첫 번째로 꼽았더라고요. 자, 높은 ROE. 자, 21년 기준에서는 지금 ROE가 27% 정도 수준인데 최근 10년 동안 한 차례 정도를 제외하고는 ROE가 무려 25%나 이상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ROE가 높다라는 것은 이 경영 효율성 그리고 운영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또 무려 두 자릿수인데 또 21년 기준에서는 18%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주가가 전혀 지금 반영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이러한 고 ROE, 고 영업이익률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코웨이의 투자 아이디어로는 제가 2017년 전에 PBR을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아마 뭐 찾아보면 충분히 확인을 또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2017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 PBR 구간을 살펴보니까 가장 낮은 PBR 구간에 와 있더라고요. 뭐 많게는 PBR이 6, 7도 있었고 과거에는 현재는 지금
PBR이 2.1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주가 순자산 대비해서 이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현재 상당히 높은 구간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넷마블이 코웨이의 지분을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배당 성향이 50% 이상이던 이 배당 성향을 20%대로 상당히 낮추면서 재무 구조를 개선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뭐 어떤 등등의 유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재무적인 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졌다. 최근에 20년 이후에 일단 이 부분을 높게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 투자 아이디어를 꼽긴 했습니다. 하지만 but이라고 해놨죠. but 앞으로 이 코웨이는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배당 성향으로는 좀 아쉽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20%대로는 지금 코웨이가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60%나 육박하는 어떠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은 기업인데, 그리고 또 실적도 상당히 괜찮고 지금 뭐 사실 현금 흐름도 상당히 뛰어난 회사인데 배당 성향이 20%대 주주 환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뒤에서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시가 배당률이 올해 배당 성향을 20%대로 감안했을 때 약 한 1,300원 정도 배당금이 확정될 건데,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2% 남짓한 시가 배당률을 가지게 되거든요. 사실 이런 정도의 실적의 기업이 2%대 시가 배당률, 배당 수익률이라면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메리트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사가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실적을 뚜렷하게 잘 낼지언정 내한테 들어오는 떡고물이 작다면 크게 메리트가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일단 코웨이는 배당 성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배당 정책에 있어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웨이 역시나 렌탈 사업. 자, 렌탈 사업은 또 다른 말로 이 구독 경제와도 일단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구독 경제로도 분류가 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어떤 안정적 현금 흐름을 가지는 대표적인 어떠한 사업이다. 그죠? 이렇게 또 투자 아이디어를 꼽아봤고요. 끝으로 자, 향후 이 경기 침체와 이 증시 불확실성에서도 이 경기 방어주로서의 어떤 투자 매력이 앞으로도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코웨이의 투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코웨이의 앞으로의 어떤 전망 짧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웨이 렌탈 품목의 어떤 다양화 그리고 해외 사업 확대를 통해서 역시나 전체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해외 사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해외 사업 부문이 이 성장에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BTS 집 마케팅, BTS의 어떤 광고 효과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 BTS 이 광고 마케팅 효과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 그러니까 뭐 BTS와의 어떠한 광고 계약이 또 끝나고 난 뒤에도 또 연결시켜서 계속 BTS랑 어떤 광고를 지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BTS보다도 더 괜찮은 어떤 광고 모델을 기용을 해서 어떤 그 해외 마케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일단 이 여부를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어떤 배당 정책으로는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배당 성향을 앞으로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역시나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주들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돌아오는 떡이 작다면 주주들은 외면하기 마련이다. 그죠? 그러면 주가 역시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드시 배당 정책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 공매도 거래량이 코웨이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앞서서의 어떤 이틀을
확인해 보면 20% 이상의 공매도량을 지금 전체 거래량의 20% 이상이 이 공매도 거래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공매도 거래량이 이렇게 꾸준하게 많다면 상당히 단기적인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주가 역시 뭐 급락은 하지 않겠지만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뭐 근데 공매도량이 또 많다라는 건 나중에 이 쇼커버링으로 인한 또 주가 상승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이게 당장은 단기적인 리스크지만 또 추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망, 자, 끝으로, 역시나, 코웨이, 뭐 렌탈 사업이든 어떤 경기 방어주로서의 어떤 성격이든, 역시나 현재 시장의 관심 섹터는 아니죠. 지금 시장의 관심 섹터는 어디입니까? 지금 미국의 IRA, 그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와 관련한 수혜주, 이런 어떤 회사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 종목이고 관심 섹터인데, 어떤 코웨이와 관련된 어떤 이런 산업에서는 크게 이 관심 부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주가 행보도 상당히 조용하게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코웨이의 현재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PER 9.2배입니다. 9.2배.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최근 4분기 그러니까 21년 3분기, 4분기, 그리고 22년 1분기, 2분기. 자, 22년 2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으니까 해당 실적에 있어서 당기 순익, 그죠? 당기 순익 대비 어떤 그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PER이 9.2배 정도 수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올해 이 시장 컨센서스를 감안한 이 CBMF PER, 즉 올해 예상 EPS를 기준으로 해서 PER을 또 구해보면 약 8.3에서 8.8배 정도 수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PER이 상당히 낮아지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고 작년보다도 올해 더 이 저평가 매력도가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6년간 이 PBR 수준이 가장 최하단에 와 있다. 2017년, 2018년에도 보시면 5 이상 PBR이 5배 이상 수준이었는데 지금 2.1배 정도 수준이라면 주가가 현저하게 낮아진 구간이다. 그죠? 제가 사실 2017년 이전의 PBR을 다 확인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 최근 10년간을 이렇게 놓고 봐도 지금 PBR 수준이 최하단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상당히 지금 큰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코웨이. 자, 가격 전략 보셔야 되겠죠. 현재 만약 신규 매수 한다라는 가정으로 자, 6개월 보유. 자, 목표가 8만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대비 약 30%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만약 보유를 하시는 걸 감안했을 때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자, 올해 어떤 단기 순익 어떤 배당 성향이 약 한 20%를 만약에 적용을 해서 예상 배당액을 산출을 해보면 약 1,300원 정도 또 코웨이 예상 배당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자 올해 배당 수익률이 약 한 2% 정도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6개월 자 30%의 상승 여력과 그리고 배당 수익률 약 한 2% 정도 플러스 이렇게 이 수익률을 대충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또 손절가 보셔야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손절가가 오셨을 때 손 털고 나가라 이 말이 아니고 여유 자금이 계시면 이 손절가에서 추매를 해서 어느 정도 비중 확대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손절가 자 58,000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 58,000원 충분히 내려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해당 종목이 지금 58,00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여유자금 계시면 추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코웨이의
관련해서 이 종목 분석을 해봐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해서 제 나름의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